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K-팝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데뷔한 지 이제 3, 4년 미만의 그런 신인 아이돌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그룹은 TXT 그리고 에이티즈입니다. 이 그룹들의 첫 번째 특징은 똑같이 앨범 하나를 내도 활용하는 곡이 타 그룹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이 앨범을 내게 되면 싱글 앨범이 아닌 이상이야 보통 4, 5곡 많으면 한 8, 9곡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해당 가수의 팬분들이야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다 챙겨 들으시겠지만 팬이 아닌 일반적인 그 청자의 입장에서 수록곡까지 다 듣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뭐 데뷔하고 활동하시는 아이돌 그룹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수록곡은 고사하고 타이틀곡이라도 들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록곡까지는 웬만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록곡을 한 100곡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번 이상 듣는 경우는 한두 곡? 그리고 많으면 한 4, 5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한 번 듣고 더 이상은 듣질 않거든요. 여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퀄리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타이틀곡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정 가수의 앨범의 수록곡이 다른 가수 앨범의 타이틀곡보다 좋다라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록곡들은 뭐 뮤직비디오나 안무 영상이 없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음악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틀곡이 뭐 뮤직비디오나 안무 영상, 무대 영상처럼 그런 시각적인 소비를 같이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그룹들의 앨범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에이티즈 분들의 데뷔 앨범을 보시면 총 6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곡이 타이틀곡이고요. 인트로 곡에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6곡 중에 총 3곡의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에서도 총 5곡 중에 뮤비가 있는 게 2개, 세 번째 앨범 6곡 중에서 뮤직비디오 있는 곡이 3개가 있습니다. 앨범이 3개가 있는데 벌써 그 안에서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이 8곡이나 된다는 거죠. 인트로를 제외하고서라도 7곡인데요. 이게 단순히 뮤직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뮤비가 있는 곡들은 모든 곡들이 다 안무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곡수 채워놓기, 그냥 뮤직비디오만 추가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나머지 곡들이 모두 이제 안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공연이 가능한 타이틀곡에 버금가는 퀄리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앨범을 3개를 발매를 했는데 다른 그룹이 앨범을 한 6개, 7개를 낸 것과 비슷한 정도의 즐길 거리가 있는 거죠. 팬의 입장에선. TXT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앨범을 보시면 럽송뿐만 아니라 매직이나 노루스 같은 노래들도 이제 무대 영상이나 안무 영상들이 다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전 앨범인 블루 아워를 보시면 그 안에 5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곡인 블루 아워랑 날씨를 잃어버렸어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랑 안무 영상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3곡도 무대 영상이라든지 뭐 스페셜 클립 같은 형태로 비디오적인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XT 분들이 이제 데뷔하신 지가 3년 차인데 지금까지 곡들 중에서 공연이 가능한 영상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곡들이 거의 20곡 가까이 됩니다. TXT 분들이랑 같은 해인 2019년도에 데뷔하신 다른 아이돌 분들의 경우에는 10곡이 넘는 그룹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물론 소속사나 아이돌 분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팬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한국으로 영상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것보다 볼거리가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거고요.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컨셉이 다른 여러 곡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대중들의 그런 수요를 훨씬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새로운 팬층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건 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곡들의 퀄리티가 다 받쳐줘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입니다. 가수라고 하면 당연히 노래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라이브적인 부분보다는 K-팝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분들과 블랙핑크 분들을 필두로 한 미국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분들의 노래만큼이나 화제가 되었었던 게 그분들의 라이브 실력이었어요. 음원이랑 뭐 똑같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라이브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브 실력이 굉장히 대단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이제는 단순히 그들의 퍼포먼스만 보는 것엔 그치지 않고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라이브를 하는가,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잘 하는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특정 그룹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라이브 무대를 토대로 재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둘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그룹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TXT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는 영상을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라이브를 하는 그룹이다 라는 것을, 이런 강점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라이브에. 그리고 에이티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MR 제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깔끔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에이티즈 분들의 경우에는 라이브보다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실제로도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강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라이브도 문제없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룹은 엔하이픈 그리고 에스파입니다. 이 두 그룹 모두가 굉장히 최근에 데뷔를 하셨고 지금까지 내신 앨범이 5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컨셉은 완전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음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그룹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지금까지 이제 10수년간 수많은 아이돌 그룹에서 집약해왔던 그 수많은 노하우, 스킬들의 집약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K-팝 아이돌들의 최종 완성형 같은 느낌이에요. 당연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데뷔를 할 거고 그 중에서는 굉장히 대형 아이돌들도 많겠지만 아이돌들에게 필요한 피지컬적인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은 이 두 그룹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 것 같은,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룹들을 세대별로 많이 나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그룹은 K-팝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엔하이픈의 최대 강점은 저는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무를 어떤 분이 짜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곡들이 3곡인데 이 3곡이 서로 다른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유로 너무나도 완성도가 높은 안무들이 나와서 이대로만 안무 퀄리티가 나와준다면 이 그룹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3곡 모두가 정말 잘 만들어진 안무구나를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었고, 멤버들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나 노래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떠나서 단순히 그냥 안무 자체의 퀄리티 하나만을 보고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그럴 것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일랜드라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셨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질 않았어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구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본 그 안무 영상에서 빠져들어 버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엔하이픈 분들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에스파 분들의 경우에는 노래 쪽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에스파 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SM 계열 쪽의 아이돌 분들이 보컬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파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는 형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모든 멤버가 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보통 그냥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는 노래를 하고 다른 멤버는 춤을 추고 장기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데 네 분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SM 분들이 진짜 자신이 있구나. 4명의 멤버 모두가 실력적으로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SM이라는 그 소속사의 트렌디한 음악적인 색깔, 그리고 에스파라는 그룹의 세계관, 이 3박자가 모두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그냥 앞으로가 기대된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수년 내에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에스파 분들의 또 다른 강점은 가상의 아바타를 활용한 세계관에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각각의 멤버마다 본인에 해당되는 가상의 아바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이거를 높게 평가하냐면 요즘에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거고, 요즘 같은 시대가 가상 아이돌 그룹이 가상 아이돌 멤버가 나와서 그들의 노래를 하고 광고를 받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물론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수년 안에 이것이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상현실 쪽으로 가는 흐름을 저는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가상현실 세계관을 도입한 아이돌은 에스파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가상현실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갖춰진다면 그때 이제 아이돌 세계에서도 또 한 번의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트렌드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갈 그룹은 에스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도가 기대되는 아이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돌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을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춤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K-팝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생각해볼 만한 좀 좋은 주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